마이린, 젊은 여자, 도시 외곽의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으며 선한 마음과 밝은 미소로 유명하다. 마이린의 삶은 매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므로 매우 고단하다. 배달 일을 하거나 작은 가게 청소를 하며 살아가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항상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남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어느 서늘한 아침, 마이린은 배달을 마치고 길가의 가게에 들러 아침으로 만두를 사려고 했다. 그녀가 가게에 다가가자 누더기를 입고 고단한 표정을 지은 노인이 가게 앞에 서서 떨며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다. 가게 주인인 마이 씨는 냉소적인 태도로 큰 소리로 노인을 쫓아냈다. 돈도 없으면서 여길 와서 음식을 구걸하다니 다른 데 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가게 밖으로 물러나면서 몸이 지쳐 쓰러질 듯 보였다. 마이린은 마음이 아파서 다가가서 노인을 부축한 후 마이 씨에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너무 배고파요. 제발 만두 2개만 팔아주세요. 마이린은 주머니를 뒤져 몇 장의 작은 돈만 남아 있었지만 만두를 사서 부드럽게 노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 먹고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은 감동적인 눈빛으로 마이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착한 아이네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만두를 다 먹은 후 노인은 물었다. 너는 뭐라고 불러야 하지?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마이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마이린이에요.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야 할 곳은 없어요? 내가 잠깐 데려다 줄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내가 나 같은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이 귀찮지 않니? 마이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계산은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그녀는 떠나면서 작은 종이에 연락처를 적어 놓았다. 만약 노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연락할 수 있게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마이린이 사라지자 고급차 한 대가 그 근처에 멈추었다. 차에서 젊은 남자 푸앙 후이가 정장을 입고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또 다른 사람을 시험해보려고 도망쳤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노인은 큰 소리로 웃으며 지팡이를 땅에 내리쳤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난 오늘 정말 멋진 여자애를 만났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내 마음이 편할 거야. 푸앙 후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요즘 누가 그렇게 착한 척을 해? 어떻게 그 여자를 믿을 수 있죠?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를 내밀었다. 그녀를 만나보세요. 가끔은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거든. 푸앙 후이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이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과 마이린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점이었다. 마이린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이어가며 그날의 작은 행동이 자신을 권력 있는 사람인 푸앙 후이의 눈에 띄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푸앙 후이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손자로 성공적인 젊은 사업가지만 차가운 성격과 폐쇄적인 성향을 지녔다. 그는 사람들의 선의에 대해 늘 의심하고 세상은 이익을 위한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강권에 의해 그는 마이린을 만나보기로 결심한다. 어느 오후 마이린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마이린은 그곳에서 나지막하지만 냉담한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앙 후이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 할아버지를 대신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하고 알림벨을 켜서 최신 영상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마이린은 잠시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고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첫 만남에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 만났다. 커무이는 정장 차림으로 마이린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마이린은 오래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처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보며 거짓된 모습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진심만을 느낄 수 있었다. 대화는 처음에는 격식적인 인사말로 시작되었지만 말을 나누면서 커무이는 점점 더 그녀의 단순하고 긍정적인 성격에 끌리게 되었다. 마이린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감동을 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삶에서의 기쁨에 집중했다. 그 만남 이후 커무이는 이 특별한 소녀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마이린의 삶에 더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도움을 제안하거나 갑작스럽게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린은 그의 부유함이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을 돕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소박함이 콩우이에게 삶과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했다. 하지만 신분과 환경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장벽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콩우이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 레는 그가 마이린에게 점점 더 많은 감정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관계를 반대했다. 너는 이렇게 가난한 여자를 사랑할 수 없어. 너는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해야지. 너를 끌어내리는 사람과는 아니야. 레는 큰 소리로 말하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콩우이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마이린은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녀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점에서 마이린은 주변의 비난과 압박에 직면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금광을 파는 사람처럼 취급했고 콩우이와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콩우이였다. 그가 마이린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망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과연 모든 장벽을 넘을 만큼 강한 것일까? 마이린이 정말로 그가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다시 한번 동씨가 길을 안내하는 사람처럼 나타났다. 얘야, 행복은 돈이나 명예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용기가 있는지에 달려 있어. 마이린은 나에게 그 믿음을 주었어. 이제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겠니? 콩우이는 운명이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용기와 결단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그는 마이린을 놓친다면 자신이 가진 마음과 인생을 바꿀 유일한 사람을 잃게 될 것임을 알았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 후 마이린과 콩우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콩우이의 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목상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 계약서가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결혼일 뿐 감정적이거나 구속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들 사이의 삶은 새로운 도전과 우픈 상황들이 펼쳐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첫날부터 그들이 함께 살게 되자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 빠르게 드러났다. 마이리는 단순한 생활에 익숙하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콩우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며 항상 가족의 서비스 속에 살아왔다. 어느 아침 마이린이 부엌에 들어가 보니 콩우이가 커피 머신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다. 물이 넘쳐서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는 당황하며 짜증을 냈다. 너는 커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살 수는 없니? 마이리는 웃으며 커피 머신을 빼앗아 그것을 사용법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함께 사는 것은 사소한 다툼만이 아니라 두 인격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마이리는 항상 사생활을 중시하고 광우이가 무작위로 자신의 소지품을 수색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광우이는 혼자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서 그들은 점차 타협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은 하루를 보낸 후, 광휘는 갑자기 마이린이 창문 옆에 조용히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마일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가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평범한 여자아이에서 갑자기 당신의 명목상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광우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처음으로 그는 마이린이 자신의 삶에 들어온 단순한 소녀가 아니라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압박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광희는 마이린에 대한 그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욱 섬세해지고 더 배려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가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따뜻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 아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삶이 항상 밝은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마이리는 꽝우이의 어머니인 내 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유가 어떻든 그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은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녀는 권위 있게 말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리는 마음이 아팠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만 도전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지위나 돈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광희는 이 사실을 알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 솔직하게 나서서 그녀 앞에서 마이린을 변호했다. 그녀는 우리 세계에 속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녀는 내가 보호하고 싶은 세계입니다. 그는 단호한 눈으로 말했다. 점차적으로 그들 사이의 거리는 좁아졌습니다. 외부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작은 순간들에 의해서도 좁혀졌습니다. 광희는 마일린의 존재가 그의 삶을 덜 외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일린은 감히 인정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변화 전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여 실용적인 이유로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두 낯선 사람이 점차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계약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함께 사는 날이 점차 지나면서 마이린과 광희의 관계는 더 이상 강요되거나 마지못해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갈등을 통해 두 사람은 이해하고 공유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들, 서로를 위해 한 작은 행동들이 천천히 서로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마이린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광우이가 깨어나 커튼 사이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평화롭고 순진한 얼굴은 그에게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드러움을 느끼게 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메일린을 계약 아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고,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린은 또한 광우이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차갑고 거만한 남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미묘한 관심의 표시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비웃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멈췄다. 대신 어조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식사 선호 사항을 기억하고 그녀가 피곤할 때 차를 끓여 주었으며 심지어 그녀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매일 저녁 그녀를 산책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단순한 것에도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교회로 짧은 출장을 가게 된 광희는 마이린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는 그녀를 설득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고 싶은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 말에 마이린은 놀랐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속에 솟아올랐습니다. 그 여행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둘은 계약의 압박이나 외부인의 감시 없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어느 날 오후, 호숫가에서 일몰을 바라보던 광희는 갑자기 마이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삶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마이린은 놀랐고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 고백은 놀랍고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두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특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인가? 그녀는 광우이의 진지한 눈을 들여다보았고 자신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거짓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는 대신 살짝 웃으며 서두르지 마,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말했다. 그날부터 광희는 마이린에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린은 고열을 앓았습니다. 광우이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이튿날 아침 그는 지쳐서 침대 옆에 쓰러졌습니다. 그녀가 깨어나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마이린은 가슴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했어도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여전히 걱정하는 것은 미래이다. 계약으로 맺어진 사랑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녀는 가족, 사회, 심지어는 자신으로부터의 장벽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이린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희는 깜짝 놀라더니 곧장 그녀를 꼭 껴안았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수줍은 꽃봉오리가 아니라 밝고 진실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일린과 광우이의 사랑은 꿈처럼 아름다웠지만 둘 다 예상하지 못한 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 진실과 가족의 압박이 얽힌 복잡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장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광우이의 가족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내 부인은 강력하고 엄격한 여성으로 자기 아들이 자격 없는 여자에게 반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광우이에게 즉시 그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경고를 하기 위해 마일린을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느 부인은 차갑게 말했다. 사랑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사치입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과 상황을 깊이 알고 있었고 그 말은 그녀 마음속 깊은 불안을 건드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광우이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멈춰야 해요. 그녀가 뺨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이 나와 우리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광우이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바로 너야.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그들이 이걸 망치게 둘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마일린을 감동시키기도 했고 두렵게도 했다. 그녀는 광우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주변의 압박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할까요? 그 사이 광우이의 사업적 경쟁자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이미지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이린이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광우이에게 의지했다는 선정적인 기사와 소문이 신문에 쇄도했습니다. 마이린은 자신이 광우이뿐만 아니라 그가 열심히 일해 쌓아온 경력에도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폭풍의 절정은 광우이가 긴장된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했을 때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개인적인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리더십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광희는 지쳤지만 결코 마이린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더욱 보호적으로 대했고 심지어 그녀가 직접 떠나서 그가 쉬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랬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헤어진다면 그게 내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될 거야.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도전 가운데 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군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광우이의 할아버지인 퉁씨로 가족의 중요한 발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마일린에게 거리를 두었지만 그녀의 희생과 성실함을 목격한 후로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두 사람을 불러 모아서 사랑은 돈이나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 둘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희를 지지할 거야 라고 말했다. 퉁 씨의 말은 광우이와 마일린에게 더 큰 힘을 주는 듯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우이의 가족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비밀리에 압력을 가하며 마이린이 철수하기를 바랐습니다. 외부에서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함께 있는 순간조차도 때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커졌습니다. 광휘와 마이린은 이 도전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이린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수줍고 소심한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상황에 직면하는 법을 배웠고 사랑하는 남자 옆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더 이상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는 듯했지만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실현과 신뢰를 통해 만들어진 강한 사랑뿐입니다. 광우이와 마일린은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어려움이 많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함께 헤쳐온 커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파도를 겪은 후 마이린과 광희는 마침내 그들이 항상 원하던 평화를 찾았다. 그들의 관계는 시간과 역경을 통해 시험을 받았고 이제는 어느 때보다 더 굳건해졌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지키며 어려움을 동력으로 삼아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갔다. 광희의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반대했지만 점차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의 할아버지, 봉탁 씨는 처음부터 그들의 사랑을 믿었으며 마이린과 광희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만남과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다리를 놓았다. 광희의 가족은 마이린이 단지 강한 여성이 아니라 광희에게 순수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바치는 사람임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심과 세심한 배려는 처음의 편견을 서서히 없애며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그 사이 광희의 경영도 차츰 회복되었고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켰다. 그는 주주들의 신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더 강하게 발전시켰다. 대담한 전략과 마이린의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지원 덕분에 마이린은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 그의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다. 광희는 종종 그녀에게 말하곤 했다. 너는 내 인생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매일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사람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광희는 마이린에게 첫 만남이 있던 그 햇살 좋은 정원에서 청혼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몇 주 동안 골라온 반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우리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어.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야. 너는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될 준비가 되었니? 마이린은 그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반짝였고 밝은 미소로 대답했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함과 사랑이 넘쳤다.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만이 모여 그들이 서로에게 서약하는 신성한 순간을 함께했다. 광희의 할아버지, 봉탁 씨는 마이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순간 마이린은 자신이 드디어 광희의 세계에서 자리를 찾았음을 깊이 느꼈다. 결혼 후 그들은 도시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둘만의 평화로운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마이린은 계속해서 글쓰기를 추구했고 광희의 격려로 첫 소설을 출판했다. 그 책은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확증을 주었다. 광희는 회사를 계속 이끌었지만 언제나 가족을 우선시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보낸 아침, 갑작스러운 여행, 혹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 등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광희는 종종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부터 부부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결혼 증명서도 받았어. 이제 아무도 너를 빼앗을 수 없어. 몇 년 후 그들은 첫 아이를 맞이했다. 그 아이는 광희의 밝은 눈과 마이린의 따뜻한 미소를 닮았다. 그들의 삶은 더욱 완전해졌다. 작은 가족을 바라보며 마이린은 과거의 모든 시련이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낭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굳건한 동반자였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꽃이 만발한 정원에 서서 마이린은 광희에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게 운명이었다면 널 내게 데려다준 인생에 감사해. 그리고 광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눈빛과 꽉 잡은 손으로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는 듯 답했다.